대기업의 임원분들만 사시는 초고급 펜트하우스들도 이제 몇 번 가보고, 청담동에서 한강을 바라보는 최고급 오피스텔 그런 쪽이었는데, 박물관이나 전시관이나 종교적인 공간에 온 것처럼 막 발걸음 소리가 울리기도 하고, 벽면마다 엄청 크고 비싸 보이는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돈이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해놓고 사시는구나. 안녕하세요. 저는 배달 라이더이자 컨텐츠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또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잠실에서 배달하다 보니까, 잠실에는 그 시그니엘이라는 오피스텔이 있잖아요. 호텔이자 오피스텔인데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값이 나가는, 그리고 제일 높은 오피스텔이라고 불리우잖아요. 거기 배달을 가는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시그니엘 같은 경우는 들어가서 그 시그니엘 레지던스 공간으로 가기 위해서는 레지던스 공간으로만 통하는 별도의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요. 그 엘리베이터를 찾아서 타야 되는데 꽁꽁 숨겨져 있거든요. 아마 처음 배달을 가보신 분들은 못 찾으실 거예요. 저도 처음 갔을 때 그 시그니엘 레지던스로 통하는 엘리베이터를 찾기 위해서 한참 헤맸던 것 같고, 그렇게 꽁꽁 숨겨져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가서 지하에 있는 데스크로 가서 거기 직원분들한테 물건을 전달해드리면 직원분들이 대신 그 물건을 거주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대부분 거기 사시는 분들이 배달을 시킬 때 배달기사가 물건을 두고 가게 해야지 라고 지정한 장소들이 다 있어요. 우체통 위에 올려달라고 적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문고리에 걸어달라고 적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보통은 단독주택이 일반적인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비해서는 배달이 좀 까다로운 경우가 있어요. 신기한 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월세가 비싼 오피스텔 그런 곳 계신 분들도 똑같이 마라탕 드시고 똑같이 황금 올리브 드시고 똑같이 드시더라고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 다 똑같이 드시는데, 사실 당연한 이야기인데 처음에 되게 신기했어요. 이 오피스텔 월세가 2천만 원이래 그러면 저랑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 같잖아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똑같은 사람이니까 내 입맛에 맛있는 거면 그 사람도 맛있을 거고, 처음에 되게 신기했어요. 나도 이거 좋아하는데 여기 계신 분도 이거 좋아하시나 보네, 이런 생각. 그 배달 음식 중에서도 가끔 아주 비싼 샴페인이나 비싼 와인이나 그런 것들을 배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배달들은 좀 이제 일반적인 주택들보다는 그런 고급 오피스텔이나 고급 아파트로 배달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건 있었어요. 제가 매일매일 그냥 고급 아파트를 가면 제 이름 적어라, 전화번호 적어라 이렇게 하는데, 하루는 이게 왜 적는 건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왜 내 개인정보를 여기 노출을 해야 되지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쭤보니까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적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전 또 그 말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거기 아파트 구경한 사람이 아니고, 아파트 계시는 분들이 혹은 이제 오피스텔에 계시는 분들이 음식을 시켜서 그 음식을 내가 전달하러 온 사람인데 무슨 범죄 예방을 위해서 내가 내 이름을 적어야 되고 전화번호를 적어야 되지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그런 갈등이 좀 있었어요. 거기 경비하시는 분이랑 싸운 건 아니고, 여기 내 이름도 적어야 되고 전화번호도 적어야 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한번 제가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사실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을과 을이 부딪히는 거라서, 그 경비하시는 분들이 만든 시스템도 아니고 경비하시는 분들이 원해서 이름과 전화번호를 받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좀 공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고생하세요 하고 그냥 원하시는 대로 하고 나왔었죠. 무서운 공간, 무섭고 위험한 공간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배달하다 보면 경기도권까지 내려가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경기도 뭐 성남시나 뭐 위례 이런 곳들은 잠실에서 멀지 않은 곳들이니까 일반적으로 달동네라고 불리는 동네들이 있잖아요. 되게 좁은 골목, 경사가 심한 골목들이 규모가 작은 집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길들이 있어요. 그런 길들을 가면은 일단은 경사가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세워둘 때 되게 위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길이 너무 좁고 어두워서 어디서 언제 보행자가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긴장감이 들기도 하고, 새벽 시간에 가면 좀 으스스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비가 억수로 많이 오는, 억수같이 비가 내리는 날이었는데 80 정도 되어 보이시는 어르신이 1층까지 내려와서 물건을 받아주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1층에 내려오셔서 비가 많이 오는데 힘들지 않냐, 복숭아를 하나 이렇게 깎아가지고 주시면서 이거 이제 먹을 때까지 여기서 치다가 가라 하셨는데, 저도 이제 할아버지랑 어릴 때 같이 대화도 많이 하고 장기도 많이 두고 하면서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있는데, 제가 다음 일이 막 밀려 있어가지고 바빴는데도 그 할아버지랑 한마디 더 하고 싶어가지고 복숭아 먹으면서 대화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온기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주변 사람들이 격한 시간 속에 있을 때 잠깐의 여유와 온기를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되어야겠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장 외로웠던 적이요, 마찬가지로 비가 많이 오거나 굉장히 더운 날은 잠깐 가게에 들어가서 물을 한 잔 마시거나 에어컨 바람을 쐬는 게 큰 힘이 되거든요, 일하는 데 있어서. 근데 이제 당연히 거기 안에가 다른 고객님들이 계셔야 될 업장이기 때문에 배달기사님들이 들어오는 거를 싫어하시는 업소가 많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가 많이 오는 날 잠깐 이제 비를 피하려고 업소에 들어갔는데 거기 사장님이 물건 나올 때까지 안에 들어오지 말고 밖에 있어야 된다, 밖으로 나가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집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밖에서 불이가 완료될 때까지 비를 맞거나 햇볕을 쬐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 이제 좀 힘들죠. 그쵸. 이제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는 날도 단지 내부로 오토바이가 들어갈 수 없다는 방침을 정해놓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걸어서 이동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비를 맞으면서 최대한 또 음식에는 비를 안 맞게 하면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기분이 유쾌하지 않죠. 사실은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의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통행을 하고 차량도 통행을 할 수 있는 곳이라서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많이 오는 날 같은 경우 한시적으로라도 출입을 허용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배달 기사님들 중에 운전을 좀 험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머플러 소리가 유난히 큰 오토바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오토바이가 단지 내로 들어갔을 때 거기 주민들이 소음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그런 것들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사실 일들은 매뉴얼을 벗어날 수 없잖아요. 매뉴얼을 지켜야 되는 집을 지키는 일과 물건을 전달하는 일과 그 일들끼리의 어떤 서러움이 뭉치는 공간인 것 같아서 그래서 좀 기분이 유쾌하지 않더라고요. 매 시간 타임어택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매 건수마다 15분 내에 배달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되는 입장이니까 고객 요청사항에 직접 받을게요 라고 적혀 있으면 일단 좀 뭔가 기분이 안 좋긴 해요. 직접 받을게요 라고 적혀 있는 경우는 제가 도착하기 직전에 전화를 드려서 고객님을 나오시게 하거나 해서 이제 물건을 전달해 드려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전화를 안 받으시는 경우가 많고 물건을 받으러 나오시기까지 시간이 막 몇 분까지 지체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계속 딜레이가 되는 거죠. 미션을 실패하는 경우도 생기고 한 건 한 건을 빠르게 쳐내는 거에 집중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요소들이 한 건 한 건을 쳐내는 데까지 속도를 딜레이 시키는 요소이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하시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호텔, 제일 잘 나간다는 오피스텔에 데스크 직원분이 계시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호텔 오피스텔에 배달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방금 전까지 다른 투숙객을 대하실 때의 그 데스크 직원분이 가지고 있던 미소, 접객 방식, 그 따뜻한 말투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기다리다가 제가 어떤 질문을 드렸을 때 완전히 다른 표정과 완전히 딱딱한 말투와 그 퉁명스러운 태도를 마주했을 때 그 양면성을 보는 거잖아요. 그때 기분이 되게 많이 우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호텔이 이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나 싶어서 기분이 별로 안 좋았었어요. 그때 보통 요새는 대부분의 기사님들이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서 그렇게 일을 하시거든요. 업체에 소속돼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요새는 꽤 많은 분들이 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상태로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기사님들끼리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저는 아무래도 배달을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 안 된 몇 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초보 기사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초보 기사의 입장에서 배달을 입문하는 것에 대한 컨텐츠나 이런 것들을 많이 유통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해야 어떻게 배달하면 더 빠르게 배달을 할 수 있고 더 시급을 높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길거리에서 많이 알려주셨었어요. 그런 배려를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빨리 배웠고 아무래도 플랫폼이 시장을 장악하고 나면 그 대부분의 시스템을 플랫폼이 유리한 입장으로 설계를 할 수 있잖아요. 점점 더 그런 설계가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배달 일을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이게 배달기사에게 좀 더 유리한 방식으로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왜 지금은 점점 더 플랫폼 입장에만 맞춰야 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좀 그런 거가 저는 이제 미션의 케이스가 재화를 이용해서 사람 마음을 가지고 놀고 10건짜리 미션을 주고 9건까지의 배달을 아주 배달기사가 불리한 입장에서의 배달을 수행하게 하고 마지막 배달 한 건은 안 주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설계된 미션을 수행하고 나면 뭔가 이용당한 느낌이 들고 기분이 되게 상하지 않을까요? 배달 일을 안 해보신 분들도 이거는 되게 기분 상한 일이라고 느끼실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케이스가 되게 많거든요. 미션을 하다 보면은 그게 아마 가장 제가 느끼는 불합리함이 아닌가 싶네요. 아무래도 제가 나이대가 30대 초반이고 식당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중에 어머니뻘의 아주머니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건을 받으러 가면 제가 본인의 아들 같다 느끼시는 사장님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따로 커피를 챙겨주기도 하시고 시원한 물이라도 한잔 하고 가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특별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말씀 한마디인데도 그런 말을 들으면 힘이 나죠. 따뜻하다고 느껴지고 스스로 자랑스러워진 순간 사실 육체적으로 고된 노동인데 이 노동을 매일매일 수행한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게 출근 시간, 퇴근 시간에 정해져 있는 일도 아니고 강제적인 일도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며칠 힘들게 일을 하다 보면 며칠은 흐지부지 쉬게 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자기 통제를 하기 되게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이 배달일인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한 50일 이상을 꾸준하게 일을 해서 그거를 다 기록으로 남기는 경험을 한번 해본 거? 다른 일반적인 라이더 분들이 세운 어떤 레코드에 비하면 그렇게 뛰어난 레코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저는 항상 생각해오던 게 같은 일을 꾸준하게 반복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게 제 약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배달을 하면서 한번 그 약점을 깨우려고 시도를 해봤고 나름대로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냈다는 거에서 되게 뿌듯했어요. 제가 느끼는 세상은 이번에 배달을 해보면서 느낀 것은
것은 진짜 재밌는 게 많은 세상이고 도전할 만한 게 많은 세상이고 요새 많은 젊은 분들이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쉬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어떤 일을 하더라도 밖으로 나가서 몸을 움직이고 땀을 흘려보면 그 속에서 새로운 생기를 얻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다시 한번 다음 스텝을 내디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배달일이라는 일을 통해서도 그런 것들이 가능하니까 젊은 분들이 더 많이 움직이고 더 많이 도전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